자, 예비군 조직과 운영, 조직 및 편성과, 조직과 편성, 아닌데? 갑자기. 예비군, 뭐죠? 맞네. 밑과 과가 자꾸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예비군 조직 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련. 예. 하고 있고요. 저번 주에 이제 예비역 간부 진급까지 봤었죠. 맞나요? 예. 오늘은 이어서 제4장 예비군 운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오늘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조직과 편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련 요거 이제 마치고 요거 끝나고 이제 교육훈련 훈련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7조 예비군 보류자 관리인데,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아니죠. 교육훈련 훈련이 다 나와 있는 거죠. 예비군 보류와 관련하여 보류제도, 보류 승인 및 해소 절차, 보류자 편성 등의 내용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련 제6장 제23조 예비군 훈련 보류에 따릅니다. 이게 끝. 네. 이게 뭐 시험 나올 만한 건 아니에요. 교육훈련 훈련에서 나오겠죠. 보류와 관련되어 있는 거는. 네, 물론 훈련 보류. 근데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많은데 하여튼 좀 깊게 들어가는 건데, 교육훈련 훈련에 나와 있는 예비군 훈련 보류가 이 제목이 훈련 보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동원 보류도 또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거는 그냥 참고하시고, 그럼 이거 써놓으려고 왜 여기 좁혀놓은 훈련에다가 이게 다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 배경이 있어요. 예전에는 예비군 교육훈련 훈련에 보류자 관련되어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가 얘가 지금 본 훈련, 조직 및 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련 여기에 옮겨왔다가 다시 또 교육훈련 훈련으로 갔어요.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 조항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잔재가 좀 남아있는 거죠. 약간 남아있는 거죠. 이게 뭐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여기에 있는 내용에서 뭐 시험에 나올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28조 무장입니다. 이건 시험 잘 나오죠. 이랑 주어 조심하셔야 돼요. 합동참모의장은, 합참의장이죠. 합동참모의장은 주어 가지고 최근에 가로도 나왔었고 장난도 많이 쳤습니다. 이런 거 충분히 가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투 수행을 위한 작전 소요를 적지가, 코드거든요. 적지가, 적위협, 지형, 가용자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마찬가지 작전 소유에 필요한 장비 및 물자를 평시입니다. 전평시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당연하잖아요. 이 문맥을 보면은 평시에 확보하잖아. 전시에 확보하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전시에 확보하는 건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평시에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 여기 주호 합동참모의장하고 여기 그 중간에 나와 있는 각군 참모총장 요거 이게 바꿔치기하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전투 수행을 작전 수행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뭐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하여튼 잘 봐야 됩니다. 이항 예비군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장구류, 개인화기 및 탄약, 그 다음에 수류탄입니다. 수류탄 등을 휴대합니다. 74회 때 대검으로 나왔었거든요. 수류탄 등을 휴대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대검도 휴대 품목이 아니라고 보기에도 애매해.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이거? 여기 등자 붙어 있잖아.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 푸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요거 수류탄을 빼버리고 대검으로 바꿨다. 그럼 틀린 거예요. 왜? 굴자가 틀리잖아요.
하여튼 이 가로형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장이고. 계속 보겠습니다. 3항. 지역 예비군 소대는 직장은 없습니다. 직장은 여기 해당 사항이 없어요. 지역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역 예비군 소대는 공용하기로 지역 예비군 소대는 공용하기가 유탄 발사기입니다. 유탄 발사기를 운용하고 예비군 기동대는 기동대답게 많죠. 세 가지가 있죠. 기관총, 유탄 발사기, 그 다음에 박격포 등을 운용합니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사항 마찬가지 지역 예비군 소대입니다. 직장은 해당 없습니다. 지역 예비군 소대 가로 예비군 기동대 소대 포함입니다. 소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겠지만 소대가 만약에 생략되면 틀렸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예비군 기동대에는 우리 저번 주에 그 편성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뭐 박격포반도 있고 기동소대 4개 소대에다가 기동분대 이렇게 있었잖아요. 맞죠? 그리고 또 필요시에는 감시정찰반을 또 운영하잖아요. 이게 기동대 소대라고 안 하고 기동대 이렇게 버리면은 그 반들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장난치진 않겠지만 이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예비군 기동대 소대 포함 저격조 저격조 이거 가로로 나온 적이 있었고요. 저격조에는 가로 저격수 관측수 이렇게 있거든요. 을 지정해서 운용을 합니다. 됐죠?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제29조 지휘통신입니다. 자, 1항 예비군 작전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평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효율적인 지휘 통제를 보장하기 위해 유무선 통신은 물론 부가적인 통신 대책 가로 시호 통신 등을 강구해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무선 통신 말고도 여러 가지의 통신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시호 통신이 뭔지 아시죠? 막 수기, 수신호 막 이런 거. 이거 다 시호 통신이에요. 자, 그 다음 2항 지휘 통신 체계는 무선망 가로 무선망에는 전투 무선망, 그 다음에 상용 무선망 이렇게 있고요. 을 이용하여 구성하고 특히 그 중에서 무선망의 경우에는 통신전자 운용 지시 이거 우리 군에 있을 때 많이 다뤘잖아요. COI 맞죠? 운용하여 보안 대책. COI가 나오니까 통신전자 운용 지시가 나오니까 보안 대책이에요. 보안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항 RSY 뒤에 가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못 읽어요. 수용 대기 전방 이동 및 통합 또는 전시 증원 연습입니다. RSY 그 다음에 니오라 그러나? 니오. 제가 이 앞전 강의 때는 제가 뭐 네오 그랬거든요. 이거 접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때 그 공부하시던 중령 한 분이 쉬는 시간에 그 네오라 안 그러고요. 니오라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이거 접해본 적 있어요? 저는 접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 해요? 그 니오라 그래요? 비전투원 후송작전 하여튼 RSY 니오 등 지원 시에는 작전 통제 부대 가로 현역 부대의 전투 무선망 을 이용하여 경계 담당 부대 이동 및 호송 부대 간의 통신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 공부할 때 이런 것도 이렇게 눈에 자꾸 보이더라고요. 이거 바꿔치기 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바꿔치기는 안 하겠죠. 요즘 트렌드에. 근데 이게 뭐 가로를 뚫을 수는 있죠. 충분히.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요거하고 요거가 헷갈리는데 저는 요걸로 봤어요.
COI, 응? 보안이잖아. 보안 대책. 뭐 그런 식으로. 전투 무선, 통신 체계. 뭐 이런 식으로 봤어요. 그 다음, 여기 또 있죠.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군경 합동사항실. 군경 합동사항실에는 유무선 통신대책을 강구하고, 전장정보 공유를 위해 전술 C4I 체계를, 관리대대장 책임하에. 이건 예전에 나왔었어요. 관리대대장입니다. 수행군 부대장 아니에요. 관리대대장, 수행군 부대장 나오면 좀 그럴싸하잖아. 아닙니다. 관리대대장입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관연도에도 나왔었던 겁니다. 관리대대장 책임하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 C4I 체계 이렇게 나오면 관리대대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30조 동원체계 1항 지형예비군 동원령은 국방부 장관 또는 수행군 부대장 및 수탁경찰서장 수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경찰서장 하면 당연히 틀린 거예요. 74회 경찰청장 이렇게 나왔는데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수탁경찰서장이 발령합니다. 2항 지형예비군 동원령 전파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호 예비군 지휘계통의 비상소신망이 아니고 비상연락망. 뒤에 보면 또 비상소신망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2호에 나올 거든요. 예비군 지휘계통의 비상연락망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 지방 매스컴 등 공공전파수단, 그 다음에 경찰, 행정관서의 전파수단, 지역단위 연락체계 등 다중연락체계, 이런 건 충분히 가로로 나올 수 있겠죠. 다중연락체계를 활용합니다. 2호 예비군 지휘관은 자, 주어 조심하십시오. 뭐 지역 예비군 지휘관, 뭐 직장 이런 거 안 붙어 있어요. 직장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군 지휘관은 신속한 경보 전파를 위하여 예비군 소대별 이렇게 나오면 비상 소진망. 왜냐면 이 문장은 필요할 때 전파해서 이렇게 집결시킨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소진망입니다. 연락망이 아니고요. 이거는 넓은 개념이 어떤 포괄적인 개념의 용어고, 여기는 비상소진망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비상소진망을 유지하고 예비군 대원으로 하여금 출타 시 명령대리 수령인을 선정하게 조치하며 명령대리 수령인의 주소, 연락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 등을 확보하는 등 연락 대책을 사전에 강구해야 됩니다. 실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네? 내가 예비군 대원이야. 어디 장거리 출타 가는데 야, 내가 혹시 있잖아 동원령 선포되면 내가 보고될 수 있으니까 연락 올 수 있으니까 대리인 친구한테 네가 명령 대리 수령인으로 좀 이렇게 역할을 해줘 하고 가는 친구가 있을까? 네. 한 명도 없을 것 같아. 나도 안 그런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됐죠? 네. 3항 지형예비군 동원령 발령 시 동원 명령을 받은 예비군은 여기서 말하는 동원 명령을 받은 직접 방법으로 받을 수 있고 또는 간접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하여튼 전부 다 예비군은 동원 발령 일시부터 예비군법 시행령 제12조에 명시된 시간 내에 이거 기억나시죠? 6시간 뭐 그거 있잖아요. 24시간 48시간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직결 장소에 도착해야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소속 예비군 지휘관에게 전화 등 가용한 방법으로 보고 후에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 저 공부할 때 우리 학원 모의고사 보는데 이거를 생략했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이걸 생략했어요. 다만 도착하여 하며 소속 예비군 지휘관에게 전화 등 가용한 방법으로 보고 조치를 받아야 뭐 이런 식으로. 뭐 틀렸어요, 저. 좀 그럴싸하잖아요. 맞죠?
근데 뭐 본고사에 나온 적 없는데 그런 것들도 잘 봐야 됩니다. 자, 다음 사항, 무기 및 탄약 분배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합니다. 자, 1호 주어 조심하셔야 되죠. 관리대대 및 예비군 부대, 수행군 부대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수행군 부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공부하는 파트에 이제 무기 탄약 뭐 이런 거 파트에 보면은 요 관련된 내용에 보면은 주어 이제 관리대대 예비군 부대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고 수행군 부대가 들어가는 게 있고 막 그래요. 그거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와 장난치거든요. 그래서 뭐 수송 분배 뭐 이렇게 분배하고 수송하고 이런 뉘앙스의 문장이 나오면은 수행군 부대는 빠져요. 그러니까 수행군 부대는 그런 거하고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실제 시행하는 그런 제대가 아니잖아.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맞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하튼 주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관리대대 및 예비군 부대는 지형 예비군 동원령 발령 시에 최단 시간 내에 분배, 지급할 수 있도록 부대별로 계획을 수립하고요. 수송, 분배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군 부대가 빠져 있는 겁니다. 빠지는 겁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2호, 무기 및 탄약 수송 간의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분배 후에 잔여 총기 및 탄약은 회수해서 경계병 등 경계대책, 경계병 나오니까 경계대책이에요. 이 강구된 무기고 및 탄약고 등 안전한 시설에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대책, 경계대책 이런 것도 가로로 나오면 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병 나오니까 당연히 경계대책 이렇게. 자, 그 다음 5항 작전 투입 및 근무 교대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이번 시험에 이 5항이 가로형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1호 예비군 지휘관은 가로로 나왔어요. 예비군 지휘관입니다. 지형 예비군 지휘관 아닙니다. 예비군 지휘관은 작전 투입 전에 임무를 확인하고 임무 확인, 전투 태세 점검 및 정신교육 등 필요한 준비를 합니다. 준비하는 거의 주체는 예비군 지휘관입니다. 임무 확인하고 뭐 점검하고 예비군 지휘관입니다. 가로로 놨고 2호 근무 교대는 근무 그 다음에 휴식 및 생업입니다. 이걸 3개로 나눠서 보면 안 돼요. 근무, 휴식, 근무 따로, 휴식 따로, 생업 따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2교대 뒤에 나오잖아요. 그런 말은 없구나. 여하튼 근무, 그 다음에 휴식 및 생업. 자, 근무, 휴식 및 생업이 조화되도록 몇 시간 단위? 24시간 단위. 숫자는 항상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수행군 부대장은 관리대대장 아닙니다. 바꿔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수행군 부대장은 작전 사항을 고려하여 교대 주기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수행군 부대장이 또 가로로 나왔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데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그 다음 6항 긴급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합니다. 자, 1호 국방부 장관은 또 주어 조심하셔야 되겠죠. 예비군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주민의 소개 또는 피난의 명령, 교통 조명 또는 출입의 제한, 그 다음에 임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주민의 재산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4글자로 예비군법 때 배웠잖아. 긴급조치. 긴급조치. 여기 있네. 2호 긴급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은 예비군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20조에 의합니다. 7항 지형예비군 동원 해제권자는 발령권자와 동일하고 발령권자와 동일하면 아까 누구라고 되어 있었죠? 국방부 장관, 수행군 부대장, 수탁경찰서장 동일하고 동원 해제는 지역 단위의 동원 해제와
전국 단위의 동원 해제로 구분합니다. 됐죠? 네. 네. 동원 해제만 이렇게 또 구분해놨어요. 동원령 선포하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발령하는 거에 대한 내용은 또 없어요, 여기. 맞죠? 네. 해제에 대한, 이제 지역 단위, 전국 단위, 뭐 이렇게 해놨어요. 자, 1호, 지역 예비군 동원 해제권자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주어 조심해야 된다. 1호, 2호를 비교해서 이렇게 출제가 되곤 하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역 예비군 동원 해제권자는 책임 지역 내 작전이 종결되었을 경우 지역 안정도 평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요구, 주민 및 언론의 동향, 그 다음에 경제활동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단위 동원을 해제합니다. 자, 2호, 국방부 장관은 작전 종결 여부, 정치, 그 다음에 경제, 국민 여론, 동원지역의 수행군 부대장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 단위의 동원을 해제합니다. 그래서 지역 예비군 동원 해제권자는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작전이 종결되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이런 요소들을,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해제하는 거고요. 전국 단위 동원 해제하는 국방부 장관은 일단은 작전 종결 여부, 종결되었을 경우가 아니고 작전 종결 여부, 이런 것까지 포함사항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나죠? 네. 왜냐하면은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전국을 보잖아. 그럼 여러 군데가 만약에 동원령이 발령이 돼 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그 상황을 다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1호하고 2호가. 그 다음 8항. 지역 예비군 동원 사후 처리에 대해서는 예비군 동원 업무에 관한 훈령 제80조를 적용합니다. 됐죠? 사후 처리. 사후 처리는 한 80조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80조예요. 그래서 뭐 시험 나올 건 아닌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제31조 운영방법입니다. 1항 예비군은 수행군 부대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대대장 또는 위탁받은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서 운용합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수행군 부대장. 뭐 예를 들어서 수행군 부대장을 관리대장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뭐 국방부 장관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맞죠? 네. 네, 뭐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행군 부대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대대장, 그 다음에 위탁받은 경찰서장,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그 다음 2항 지역 예비군은 직장은 아닙니다. 지역 예비군은 직장은 사망에다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지역 예비군은 책임 지역 내 침투하는 적을 조기에 발견하여 능력 범위 내에서 경멸하기 위해 임무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합니다. 1호 국가 및 군사 중요시설, 그 다음에 핵심 노드, 가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핵심 노드를 방어하고 취약지역 통제를 위해 목진지, 취약지역 통제를 위해 목진지, 검문소 등 일정 지역에 배치합니다. 이거 충분히 가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핵심 노드는 우리 통신중계에서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핵심되는 어떤 포인트, 주요 어떤 시설도 될 수 있고 장비도 될 수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노드라 그래가지고 우리 예전에 현역 때 통신중개소? 그거 국한하면 안 돼요. 통신중개소도 뭐 핵심 노드가 될 수 있어요. 맞죠? 핵심 노드가 될 수 있는데 그거만 국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 2호 행정구역 단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작전 우선순위가 높은 대대내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전환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대대 내에서 이렇게 전환해서 운영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A 대대에서 우리 상황형으로 나와서 A 대대에서 B 대대로 전환해서 운영했다. 그럴싸하잖아요, 맞죠? 틀린 겁니다, 그거.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다음 3항 직장 예비군은 해당 시설 자체 방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 지역 예비군을 지원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 4항 예비군 부대의 공용화기는 방어 목표, 충분히 가로로 나올 수 있죠.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용하며 필요시에 누구에게? 지역 책임 부대장에게 활약 지원을 건의합니다. 뭐 이런 거, 지역 책임 부대장 관리대장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관리대장이 지역 책임 부대장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맞잖아요. 관리대장이 지역 책임 부대장이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맞죠? 네. 관리대장은 우리 자원관리대장 우리 정의에 나왔잖아. 예. 지역 책임 부대장은 의미가 다른 거잖아. 물론 할 수도 있지, 할 수도 있고 없고 그런데 하여튼 예.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관리대장 나오면 틀리니까. 자, 5항 작전 지속 지원은 지역 및 직장 방위 협의회 의결을 통해서 지역 통합방위 지원본부, 지역은 통합방위 지원본부, 그다음에 직장은 직장 방위 협의회로부터 지원받으며 지원이 제한될 경우에는 어디에서? 군부대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6항 재난시 동원 등이 재난시 동원 등 재난시 동원 등 이 훈령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 동원 업무에 관한 훈령을 적용합니다. 됐죠? 재난시에는 돈 안 들어요. 그래서 여기 몇 조가 없는 거예요. 네. 아까 사후 처리할 때는 돈 드는 80조. 이거 시험 잘 나오죠? 자. 앞에 나 그거 얘기 안 했나? 잠깐만요. 요 앞장에. 요거 놓치고 지나갔네? 이번 시험에 나왔던 거. 요거. 예. 네. 응? 맞나? 요거. 이번 시험에 요것도 아까 가로형으로 나온 요것도 가로로 나왔었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페이지. 감사죠. 자, 제2절 예비군 감사 및 법규 위교자의 처리입니다. 제43조 예비군 감사부터 할게요. 자, 예비군 감사는 예비군법 시행령 제31조와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0조부터 37조까지의 내용에 따라서 정기감사하고 특별감사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세부 감사 방법 및 절차는 각군 지침에 따라 시행합니다. 자, 먼저 그래서 1호는 정기감사, 그럼 당연히 2호는 특별감사입니다. 이렇게 나눠놨고요. 자, 정기감사는 누가 합니까? 수행군 부대장이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합니다. 과목 감사 대상은 수행군 부대의 예하, 동원 업무 및 예비군 업무를 관장하는 군부대, 동원 및 예비군 업무를 관장하는 군부대, 그 다음에 지역 예비군 및 직장 예비군 부대, 그 다음에 직장 예비군이 설치되어 있는 직장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기감사 대상은. 행정관서, 예비군 업무, 여기, 관계되는 행정관서, 그거는 특별감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비군법하고 약간 차이가 나죠? 약간이 아니고, 예비군, 법에는 그냥 네 개를 그냥 다 이렇게 다 기술해 놨잖아요. 이렇게 구분 안 하고. 맞죠?
근데 이제 훈령에 넘어와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기감사는 너네가 대상, 특별감사는 너네가 대상, 이런 식으로 더 구체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행정관사가 들어가면 당연히 틀리겠죠? 정기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관사는. 자, 남목. 감사 주기는 감사 대상별로 매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감사 대상 및 자원수 등을 고려해서 각군 참모총장이, 수행군 부대장 아닙니다. 총장이 그 시기 조정이라든지 주기 조정, 그 시기 및 주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이 그 주기라든지 시기를 조정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정기감사는 매년 실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실무 가시면은 2년에 한 번씩 봐요. 또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요거를 이제 적용해서 조정을 한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합격하고 이제 실무 가시면은 2년에 한 번씩 보는데, 만약에 내가 불합격했다. 그럼 그때는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또 봐요. 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다목. 감사 계획은 아래와 같이 수립해서 시행합니다. 가로 1. 각군 참모총장은, 자, 이것도 주어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총장은 매년 1월 말까지, 날짜 조심하셔야 되겠죠? 감사 지침 등 1월 말까지 감사 지침 등을 작성해서 국방부 장관의 보고 후에 수행군 부대로 하달합니다. 그럼 그 하달을 받은 수행군 부대장은 중점, 대상, 시기, 평가 내용 등, 이거 코드 있죠? 중대시평, 중대시평. 가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중점, 대상, 시기, 평가 내용 등이 포함된 감사 계획은 언제? 2월 말까지. 집치는 1월 말. 작성하여 감사 대상의 통보 및 해당 참모총장에게 보고합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잘 보셔야 되는 게, 해당 참모총장에게 보고한 후 또는 총장에게 보고 및 승인을 득한 후 감사 대상에 통보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OX. 틀린 겁니다. 네. 네, 감사 대상 그냥 통보하고, 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 보시면 돼요. 맞죠? 네. 뭐 총장 뭐 보고해가지고 승인 받고 그 다음에 최종본을 감사 대상 통보 그런 게 아니에요. 감사 대상 통보하고 총장한테도 총장한테 동시에 또 보고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맞죠? 네. 라목. 감사 진행 및 결과 조치는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가로 1. 감사 진행은 대대 단위로 원격 감사, 본감사, 그 다음에 확인 감사 순으로. 순입니다. 순. 이렇게 바뀌면 그것도 틀려요. 뭐 본감사, 원격 감사, 확인 감사 이렇게 기술이 됐다. 그것도 틀립니다. 순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네, 실무도 이렇게 그대로 가요. 그렇게 합니다. 자, 가로 2. 감사 종료 후에 수행군 부대장, 가로 부지휘관 주관하에 강평을 실시하고, 수행군 부대장, 부지휘관 될 수 있습니다. 반기 단위로 수행군 부대장 주관 후속 조치 추진 평가회를 실시합니다. 이거 오탈지 아니에요. 훈령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회의죠. 추진 평가회를 실시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도 이걸 틀렸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갖고 출제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 맞죠? 네, 이거는 오탈자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가로 3. 수행군 부대장은 당해년도 감사 종료 후 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몇 월? 12월 말까지 해당 참모총장에게 보고하며 관련 자료는 몇 년간? 5년간 보관합니다. 5년간. 자, 이것도 정기감사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한다. 이건 정기감사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감사에 대한 결과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요 내용을 특별감사 쪽에다 살짝 탁 집어넣고 그래갖고 오답 유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트렌드는 그렇게는 뭐 안 나올 것 같은데 옛날에 그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5년간을 뭐 3년간으로 바꾼다든지 숫자 갖고 장난을 치겠죠. 여하튼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정기감사에만 해당된다. 이후 특별감사는 누가 합니까? 각본 참모총장이 합니다. 아까 정기감사는 누가 한다 그랬죠? 누가 주관이죠? 수행무대장이죠. 자, 과목 각본 참모총장은 주어 조심하셔야 되고 예하부대 그 다음에 예비군 업무 동원 업무는 또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예비군 업무와 관계되는 행정관서 등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데 각본 참모총장이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면 국방부 직할부대에 대해서는 누가 합니까? 국방부 직할부대는 국방부 장관이 안 하고요. 육군 참모총장이 실시합니다. 대신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육참총장으로 이거를 국방부 장관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남목 마찬가지 주어 각본 참모총장은 수행군 부대장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각본 총장입니다. 총장은 정기감사 아까 전에 2호에서 얘기했던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방금 전에 얘기했던 특별감사 결과를 요 두 개를 다 종합하여 다음에 언제까지? 1월까지 누구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훈령에서 감사 부분이 이번에는 시험에 안 나왔었어요. 지금까지 확인한 거는. 그러면 다음에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잘 공부가 돼야 됩니다. 뭐 날짜 위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고 뭐 직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거 특별감사, 정기감사의 어떤 구별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제44조 예비군법 위반자 처리입니다. 예비군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기준과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1호는 처벌 기준에 대한 내용이고요. 2호는 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호 위반자에 대한 처벌 기준은 예비군법에 있는 벌칙을 따릅니다. 끝. 됐죠? 그 다음에 2호 예비군법 위반자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 강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리 절차가 보면은 크게 가지가 어떻게 되냐면 이 뭐 여러 가지의 가지가 쳐져 있어서 그걸 먼저 한번 짚어보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일단은 여기 이제 문장 구성이 예비군 부대와 그다음에 밑에 보면 관리대대 이렇게 나눠놨고요. 그렇죠? 이건 좀 작게 해가지고 보려면 아이고 보이면 안 되나? 자, 처리 절차 위반자에 대한 처리 절차는 예비군 부대에서 하는 처리 절차, 관리대대에서 하는 처리 절차 이렇게 나눠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이죠. 뭐라 해야 되나? 상황이라기보다는 그 처벌의 어떤 그 제목이죠. 처벌목이죠. 제목에 또 구분해놨어요. 거주불명 등록자는 어떻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교육훈련 위반자 보면은 교육훈련 관련되어 있는 예비군법 위반자 이렇게 하고 또 나눠놨어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됐죠? 자, 먼저 예비군법 위반자에 대한 처리 절차에서 이제 과목 예비군 부대의 입장에서 거주불명 등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 예비군과 직장 예비군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지역 예비군은 지역 예비군 지휘관은 소집 통지서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누구에게? 읍면동장에게 가로로 나왔었습니다. 읍면동장에게
거주 불명 등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누구에게? 관리대장에게 제출 및 보고합니다. 반면에 가로나 직장예비군 같은 경우에는 1번 직장예비군 지휘관은 직장 내 소집 통지서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예비군 대원이 먼저 주소지로 등기 우편 가로 배달 증명으로 송부합니다. 등기 우편. 여기 가로에 있는 배달 증명은 이제 실명제. 그러니까 이제 증거의 어떤 그런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예. 그런 어떤 증빙의 어떤 그런 내용이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배달 증명이 갖춰져 있는 등기 우편으로 송부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등기 우편을 먼저 보내요. 주소지에다가. 자, 그 다음 2번 직장 예비군 지휘관이 등기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해당 예비군 대원의 주소지 지역 예비군 지휘관에게 읍면동장이 아니고요. 직장에서 읍면동에다 직접 전화하면은 안 해주지. 당신이 누군 줄 알고 내가 어떻게 해. 누구에게? 네. 주소지 지역 예비군 지휘관에게 주민등록지의 거주 사실 확인을 의뢰하고 거주 불명 결과를 그 결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결과를 누구에게? 관리대장에게 제출 및 보고하는 겁니다. 자, 다 고발 시기입니다. 이제 고발 시기는 예비군 지휘관이 거주 불명 등록 의뢰 후에 거주 불명 등록 결과 접수시입니다. 의뢰하고 접수, 거주 불명 등록 결과가 이제 접수되면은 그때 이제 고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위에는 거주 불명 등록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큰 방갈로 2번은 교육훈련 무단불참 등 예비군법 위반자가 발생하였을 시에 이제 조치 내용이죠. 처리 절차죠. 그 경우에는 예비군 지휘관은 별지 서식에 관련 근거 자료를 첨부해서 며칠 이내? 날짜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에 관리대장에게 제출 및 보고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관리대대 부분에 보면 14일이 나오거든요. 날짜가. 이게 바꿔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30일입니다. 자, 증거자료 첨부해가지고 그 신고서. 쉽게 얘기하면 뭐 신고서라는 문구는 없지만 증거자료로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제출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실무도 피곤해요. 저는 안 해봤는데 아직까지. 그 해본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얘 이제 주민등록 등본도 여기다 첨부시켜야 되고 주민등록 등본을 걔 본인한테 떼달라 그러면 떼줘요? 내가 신고당하는 입장인데 신고당하는 사람한테 전화하고 주민등록 등본 좀 떼주시오 이러면 떼줘요? 전화도 안 받을걸? 전화도 안 받아요 솔직히. 누가 받아 기분 나쁜데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럼 그 증거 자료들 막 수집하고 하면 얼마나 시간 많이 걸려. 내가 보기엔 30일도 촉박해. 그래서 30일이에요. 여하튼 됐죠? 네. 예, 30일 이내에 그런 증거 자료를 다 첨부해가지고 조서를 꾸미는 거죠. 그래갖고 관리대장한테 제출 및 보고하는 겁니다. 자, 가로 3 방갈로 3이죠. 고발 대상자가 고발 이전에 타 지역으로 현출 시에는 관련 서류를 현 소속 예비군 부대로 이송. 그러니까 전출 보내면 이제 현 소속이면 이제 전입 받은 그 부대를 얘기하는 거였죠. 맞죠? 요게 이제 가로로 나왔어. 현 소속 예비군 부대로 이송하여 해당 예비군 부대, 여기 해당 예비군 부대는 현 소속 예비군 부대죠. 그래서 관리대장에 제출 및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출 부대 입장에서 땡 잡은 거지. 내가 이제 고발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서류 같은 건 다 여기서 꾸며서 주겠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관리대장한테 제출하고 보고하는 거는 현 소속. 제가 이런 경우가 있을 뻔했어요. 있을 뻔했거든요. 야, 그 매정하대. 학생이었는데 아마 그 교육훈련 3차까지 무단불참해갖고 여기 딱 걸렸는 거야. 자기가 이제 그 지역 예비군 동대장이 이렇게 첨부 서류하고 이런 것들 이렇게 이렇게 다 작성을 했는가 봐. 근데 얘가 이제 복학을 한 거지. 국가시험에 복학을 한 거예요. 나한테 넘어온 거야.
야, 넘어오자마자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 서류, 저 서류, 뭐, 이 서류 내가 건네줄 거니까, 거기서 관리대원 보고하세요. 뭐, 막 신이 나가고, 지는. 나는 막, 막. 근데 이거, 훈령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하라고. 할 말이 없는 거야. 예. 네. 그래, 내가 받았어. 아이씨, 제출해야 되겠다, 이래갖고 뭐.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동명이인인 거야. 네, 냅다 뱉어냈죠. 그러니까 또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근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예. 타 지역을 전출되면은 그 현소속 예비군 부대에서 또 갖고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됐죠? 현소속 예비군 부대에서 만약에 처리를 하게 되면 그래도 그 무장불창화했던 그 날짜를 기준으로 30일이 돼.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 네. 네, 근데 이게 왜냐면은 제가 여기에는 이렇게 기술이 안 되는데 우리가 실물로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리면은 아마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다 이제 잠시만요. 네, 맞아요. 다 어느 정도 이게 진행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진행이 안 돼 있어도 해야죠, 뭐 어떻게. 근데 그걸 자기가 지고 있지는 않겠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또 뭔가 이제 그게 있겠죠. 그래서 야, 너 이때까지 30일 동안 뭐 했냐? 네, 뭐 그런 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교육훈련 무단불참에 대한 어떤 뭐 사실 확인서 이런 거는 내가 보고는 하지만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맞잖아요. 네. 너무 많이 갔는데 여하튼 그래서 30일이다. 그 다음에 타지역 전출되면은 그 해당 현소속 부대에서 처리를 한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앞에는 예비군 부대 입장에서고요. 이제는 남업 관리대대 입장입니다. 가로 1. 관리대대장은 예비군 지휘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위반자를 종합해서 위원장 관리대대장입니다. 및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으로 하는 고발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의하고 심의 후에 심의 끝나면은 며칠이네? 14일 이내 별지 서식에 의한 구비 서류를 첨부해서 경찰서장에게 통보합니다. 자, 위원장 및 3인이니까 그 위원회는 그건 총 몇 명이에요? 최소 몇 명이죠? 네. 최소 4명이죠. 맞죠? 네. 포함한 이렇게 아닙니다. 이게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맞죠? 의미가 다르죠. 자, 다만 관리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누가 합니까? 지역대장이 합니다. 지역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여 수행합니다. 뭐 정작과장, 뭐 부대대장 아닙니다. 네, 지역대장입니다. 지역대장.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방갈로 2. 경찰서로부터 결과 접수 시 국방동원정보체계의 예비군 편성카드에 결과를 기록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항형으로 또 한 번씩 등장을 해요. 사항형으로 날짜 같은 거 이런 거 기한 내에 뭐 하는 건지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것들 나오니까 이 부분도 좀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특히 이제 거주불명 등록자 그거 할 때 지역 지휘관하고 직장 지휘관하고 좀 다르잖아요. 뭐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제6장 예비군 군수관리는 조금 이제 흐름이